자,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제 2차 함수 y 이퀄 2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 편의상 fx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그 두 점의 x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4 그리고 b라고 합니다. 자, 이때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앞으로 고1에서부터 3학년까지 내내 쓰일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뭐 지금은 2차 함수처럼 그려보겠지만 아니면 2차 함수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뭐 이런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 a, 0이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앞으로 3년 내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x축과 어떠한 점에서 만났다. x좌표가 a인 점에서 만났다 하면은 이거는 fa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fa가 0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는 바로 이제 좀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a는 바로 fx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에, 이거 방정식이죠. 근은 근인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으니까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다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다. 물론 이제 우리 고1에서는 다항식이라고 다루고 있는데 다항식이다.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러한 다항식이다. 하면은 이 fx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x-a라는 인수를 가진다까지 생각이 뻗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이제 이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fa가 0이구나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때 a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다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fx가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처럼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이 fx는 x-a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문제 풀 때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다. 한 곳에다가 잘 필기를 해두시고,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역시 x축과 fx가 x값이 마이너스 4 그리고 b인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바로 이제 요거에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죠. f-4가 0이다. 그리고 fb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인수를 갖는다. x 마이너스 4, 즉 x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갖고, 요거는 a가 fx의 인수다라는 뜻의 수학적 기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가 fx의 인수를 갖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가 또 fx의 하나의 인수다.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방금 설명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를 보면 원래 있던 fx식을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또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잘 조합을 하면 fx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x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갖고, 그리고 이제 fx가 2차 함수인데 지금 2차 함수 다 나왔으니까 앞에는 최고차항 계수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2만 딱 적어주면은 fx식이 완성이 되죠. 자, 이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앞으로 3년 내내 보게 될 식을 만드는 구성하는 과정이고, 자, 이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즉 a, b 값을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a는 지금 이 2차 함수 식의 1차항 계수입니다. 한마디로 계수, 미정계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b도 여기 미정계수죠. 그렇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구하는 뭐 방법 중에서 우리는 그냥 다 전개를 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 4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8b가 되고, 이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fx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과 같으니까 양변의 동료항끼리 비교를 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에서 b 값이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요 뒤에 과정은 그냥 그저 그런 문제인데 바로 요까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과정이니까 수없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2차 함수의 여전히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또 X축과 만나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우리 교과서 59쪽을 쪽지 시험을 제대로 좀 쳤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백지 테스트를 치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똑같은 식을 갖는 2차 방정식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쪽지 시험도 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같을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케이스를 구별을 할 수 있었고 각 경우에 대해서 이 똑같은 식을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간단하게 개형이라고 하면은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상황만 가정을 하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일 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어쨌든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지금 만나는 거는 얘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얘도 지금 만나고 있죠. 요거는 안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판별식이 0보다 크던가 아니면은 0이거나 즉 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앞으로는 문제를 보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번외로 요거 말고도 X축과 만난다라는 상황은 지금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중근에 갖는 상황인데 바로 그 중근이 실근에 해당한다라고 배웠고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한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어쨌든 만난다.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 풀 때는 요거는 필요가 없고 판별식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구하러 가보면 판별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이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지금은 b가 요 a 역할을 하는 게 이제 1이라고 나와 있고 b 역할을 하는 게 5죠. 그리고 c 역할을 하는 게 자세히 보시면 a-2 이만큼이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상수항이 a-2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계산하면은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33이 돼서 네, 이것을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면 4a를 이항을 해주면 4a가 3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는 4분의 3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계속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또는 직선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위치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2차 함수, 편의상, 서술형 시험 생각하면 항상 fx 또는 gx 기호를 부여하는 게 여러분 서술형 답안 적는데 유리합니다. 3년 내내 역시 가져가야 될 습관이고, 이러한 fx 그래프와 또 직선이 있는데 편의상 g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있을 때 이 fx, gx가 만나지 않을 때, 즉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은 fx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이고 지금 gx는 기울기가 0보다 큰 직선인데
만나지 않으니까 대충 이러한 상황이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어떠한 2차 함수 그리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표를 하나 배웠죠. 아마 60쪽 아니면 62쪽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요 2차 함수 식과 직선의 방정식 요것을 같다라고 둔 이 방정식 이건 역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별식이 있겠죠. 바로 이 판별식에 대해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0과 같을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로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0보다 크다라는 말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0과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결국 어디에선가 이렇게 접해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 0보다 작다는 말은 안 만나고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네, 지금이 정확히 이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완성을 합시다. 방정식, 어떤 방정식을 완성을 하느냐? 이 2차 함수 식과 직선의 요 식을 가져와서 같다라고 연결해주는 요 방정식 말이죠. 판별식을 구하려면은 모두 이항을 해서 오른쪽 변을 0으로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k를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지금 a, b, c 다 나와 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정리를 하면 4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바로 이 식이 판별식이 전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뭐 한 줄 좀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건데 두 함수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므로 밑에서 만든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은 위치 관계에서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을 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이라는 역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d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의 두 교점이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고 두 교점이 각각 x좌표가 1과 4일 때 m 그리고 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은 했지만 뭐 하나를 좀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페이지 없이 별도로 복습하는 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쓰이는 수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설명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 복습을 꼭 해두어야 됩니다. fx, gx라는 어떤 두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교점과 그리고 요 fx, gx 가지고 각각 좌변, 우변으로 가져온 이 방정식의 이 두 이제 그래프 교점과 근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처럼 파란색 함수 그래프를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녹색 그래프를 식을 y = g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즉 교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교점은 항상 x좌표가 이 점에서의 x좌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의 교점에서 x좌표를 뭐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뭐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를 중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점은 알파, 자세히 보면 녹색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알파, G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또 알파, f 알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알파, f 알파이자 동시에 알파, g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지금 같은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f 알파, g 알파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방정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fx식을 좌변으로 하고 gx라는 식을 우변으로 가져와서 등호로 연결한 요 방정식을 지금 이 두 개가 같다면은 알파라는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알파 딱 집어넣으면 지금 이 등식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이 스스로 생각이 떠올라야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점 역시 화살표를 꺼서 표현하겠습니다. 베타, G 베타 인과 동시에 베타, 이제 녹색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G 베타 이제 F 베타죠. F 베타, G 베타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베타 역시 아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입니다. 게다가 지금 알파와 베타는 모두 x축 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근이기 때문에 다른 근도 아니라 실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고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몇 개 해보면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내년 되면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fx라고 하고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그래프는 두 그래프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방정식, 요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은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세 교점에서의 x좌표를 뭐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요 방정식의 실근은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것이 바로 떠올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까지는 당연하게 성격이 떠올라야 되고 조금만 더 나가서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요 방정식을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fx-gx라는 식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역시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얘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자 알파라는 실근을 갖기 때문에 x-알파라는 실근을 인수를 갖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근을 갖기 때문에 x-베타라는 근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떤 식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뒤에 상수항은 없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 그림과 같이 2차 1차라면은 fx-gx 역시 2차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인수를 갖지 않고 최고차항 개수만 갖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하는 걸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주로 당연히 어려운 문제에 주로 속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예시 역시 만약에 fx-gx라는 식을 완성해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기 때문에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인수는 기본적으로 갖고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뭐 2차 함수랑 그리고 1차 함수랑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2차 함수랑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y 이꼴 뭐 hx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뭐 k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교점이 두 개인데 이 점에서의 뭐 교점의 x좌표를 1 여기를 뭐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kx-hx는 식이
일단 여기 1을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고 2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x-1,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리고 kx-hx 해봤자 얘도 여전히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있다 정도만 식을 완성하면은 a는 또 나머지 정보에 의해서 a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의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8번도 조금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것과 똑같이 교점의 x좌표를 주고 있죠. 그러면은 요 식을 좌변으로, 이 식을 우변으로 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 이꼴 2x 플러스 n 이거의 두 실근이 1과 4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식을 이제 이항을 해서 좌변을, 우변을 모두 0으로 만들어준 2차 방정식 요게 이제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x-4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 문제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능력이 숙달되면 지금 이 과정이 반사적으로 바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어려워도. 자, 게다가 이제 차수를, 양변의 차수를 비교해 볼 텐데 얘는 지금 2차죠. 그 다음에 요까지도 2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별다른 1차 이상의 인수를 갖지 않고 그냥 최고차항 계수만 갖겠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근데 좌변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우변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갑니다.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양변을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m과 n의 값만 구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미정계수법이죠. 그래서 미정계수 m과 n을 구하면 됩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개를 해서 동료항끼리 비교하거나 계수를 아니면은 숫자를 대입을 해서 m과 n에 대한 두 개의 식을 구해서 연립을 하거나 지금 같은 문제는 수치 대입을 하기에도 딱 좋고 전개도 한 번에 되는 거라서 둘 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계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 양변을 다 전개를 하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m-2의 x 플러스 3-n이고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서 동료항끼리 비교하면 m-2가 마이너스 5다 에서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값이 서로 같다 에서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제한된 범위,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은 복습이 필요한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라서 영상을 내용을 오른쪽에 빨간 글씨 적히는 거 한번 보시고 아는 내용이면은 건너뛰고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도 되고 잘 모르는 내용이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셔야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의 표준형 형태일 때 제일 구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 형태는 일단 꼭지점 좌표가 한눈에 보이고 꼭지점이 P, Q죠. 그 다음에 이 최고차항 계수 A가 0보다 크냐 아니면은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이 됩니다.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크면은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지점 좌표가 P, Q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P, Q, 여기도 P, Q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한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범위가 x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첫 번째 개형 같은 경우에는 q가 최소값이 되겠고 최대값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위로 볼록하다면 꼭지점에서 y좌표가 이번에는
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x값의 범위를 x의 범위를 제한을 해주면 그 범위가 어디에 그려지는지 잘 그래프 개형을 파악만 잘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1,3이라고 해보고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0의 값이 1보다 조금 더 가깝죠. 3보다는. 그래서 여기가 아마 0쯤 될 거고 3이 한 2쯤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만큼의 범위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잘 그려진다면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갖겠고 이 점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범위가 지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 개형만 머릿속에 잘 그려진다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표준형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싹 다 전개된 형태로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한데 문제 대부분이 일반형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4번 정도, 4~5번 정도 복습을 한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잘 안 되면 지금 이 예시를 보고 마지막으로 꼭 복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제대로 복습하기 위해서 식을 조금 어렵게 가져오겠습니다. y 이꼴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를 이렇게 앞에 완전제곱이 들어가고 뒤에 상수항이 빠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먼저 1단계 x제곱 그리고 x항을 최고차항 계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죠. 최고차항 계수로 묶어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3입니다. 자, 그러면 y 이꼴 3으로 요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를 묶어내면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3분의 4x가 됩니다. 여기 뒤에 상수항에 뭐가 들어갈 거라서 공간에 조금 띄우고 이 플러스 2는 상수항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줍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는 여러 번 복습을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하면은 이 상수항은 요 앞에 있는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된다. 여러 번 복습을 했죠. 마찬가지로 요 x 앞에 있는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뒤에 상수항 자리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식이 2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앞에 1차항 계수가 3분의 4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3분의 4의 절반의 제곱 계산하면은 9분의 4가 나오는데 이 9분의 4를 괄호 안에 상수항 자리로 적어줍니다.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여기 우변에다가 새로 제가 어떤 수를 더했죠. 지금 이 빨간 글씨 우변에다가 새로 더한 만큼 그 수를 똑같이 이제 더했으니까 빼주어야겠죠. 만약에 새로 뺐다면 어떤 수를 뺐다면 그만큼 도로 더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우변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9분의 4만큼 더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9분의 4 앞에 곱하기 있는 이 3과 곱한 이만큼 더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곱한 수인 3분의 4를 새로 더해 준 거죠. 원래는 이 두 개 곱한 3분의 4가 없었던 건데 이제 3분의 4를 새로 더한 겁니다. 그러면 맨 뒤에 상수항에다가 똑같이 그 수만큼 빼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괄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y는 지금 이 괄호 안에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죠. 하고 뒤에 상수항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표준형 모양으로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은 어떤 선생님이나 친구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복습을 하시고 왼쪽 문제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먼저 나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다 전개된 형태, 일반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기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되어 있는데 뒤에 1을 더해줘야 이만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고 나는 1을 더했으니까 뒤에 도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고치면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문제 해결을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은 1,k-1이죠. 여기에다가 x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표시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푸셔도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1보다는 이 2가 중간에 꼭지점 x좌표에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2가 조금 더 중간에 꼭지점에 가깝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라색으로 표현한 요만큼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리고 왼쪽 끝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이 4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4입니다. 근데 이제 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x에 4를 대입을 하면 또는 여기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을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최소값의 정체는 f1이죠. 그래서 f1을 구하면 k-1 나옵니까? 따라서 k는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k값을 알았기 때문에 이 fx 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x-1의 전체 제곱 여기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 플러스 4 이게 fx 식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대값이죠. 자,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죠. 한마디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f-1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 해서 중단원 평가 풀이를 마치고 그 뒤에 10번, 11번 문제는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풀이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